식욕이 저하되는 여름임에도 불구 이상할 정도로 넘쳐나는 식탐을 억제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맛있고 그만큼 더 먹고 더 마시고 있는 내 모습을 문득 발견한다면, 여기에 더해 화장실을 더 자주 들락거린다면, 그런데 체중은 오히려 더 빠지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한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 피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바로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라는 말을 직역하면 소변 속에 포도당이라는 뜻인데요. 혈액 속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죠. 이 혈당이 8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에서 126mg/dl을 초과한다면 당뇨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126을 넘지 않으니 나는 관리가 필요 없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인 100을 넘는다면 무조건 위험군, 다른 말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것이기에 혈당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 위한 관리는 필수랍니다. 혈당이 정상 수치를 넘어서는 이유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주로 식습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은 혈당 조절을 위해 더 많이 분비되어야 하죠. 그러나 혈당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어느 순간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즉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저항성이 생겨 기능이 저하되는 것, 당뇨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당뇨로 진단받는 기준치는 126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100과 126 사이인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내려갈 수도 혹은 더욱 치솟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제대로 관리해 당뇨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관리 및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식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환이기에 식습관을 개선하면 더 빨리 예전의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탄단지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규칙적으로 알맞은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탄수화물의 경우 한국인의 표준 섭취량은 하루 전체 섭취량의 6,570%이지만 당뇨 전 단계라면 이보다 더 적은 5,56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양질의 탄수화물, 다른 말로 하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나 다른 곡물을 섞은 잡곡밥 형태로 먹는 것이 좋답니다. 잡곡밥의 경우 흰쌀밥보다 섬유질이 23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을 그냥 먹는 것보다 채소나 풍류, 과일, 유제품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장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도 감소시켜 혈당이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이나 국수, 과일 주스 등은 금물이에요.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이 바로 올라가게 되기에 자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단백질 역시 평균적인 하루 총 섭취량은 1315%이지만 당뇨 전 단계에 있다면 103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다만 동물성의 고단백 식품은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은 대사가 이루어진 후에 암모니아 분해 산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고단백 식품의 경우 암모니아 생성이 증가돼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방은 평균 하루 203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트랜스 지방은 거의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화 지방은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로워요. 사실 지방은 섭취량보다 어떤 형태의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불포화 지방 식품 위주로 섭취해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연어와 고등어, 삼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았다면 이제 먹은 후의 생활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식사 후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운동이죠. 운동이라고 해서 막 뛰고 달려야 하는 무리하고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등산이나 뜀뛰기, 줄넘기 등을 센 강도로 한다면 오히려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관절통이나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가할 수 있어 심혈관에 좋지 않은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아요.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면 걷기예요. 혹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지구력을 키울 수 있어 매우 권장되는데요. 걷기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후 13시간 뒤로, 다만 이때 혈당이 80 이하로 내려온 상태라면 운동 중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 반드시 혈당을 체크한 후 100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부비에 넣는 것도 이로워요. 반면 혈당이 300을 넘었다면 이땐 운동이 아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더욱 현명해요. 운동 강도는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 운동 능력의 5070%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이 수치를 지킬 필요는 없고 40%가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걷기로 하루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하면 좋은데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산책 혹은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운동 효과는 48시간 정도 지속되기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꼭 하는 것이 좋겠죠. 먹는 것과 운동까지 했으니 이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잦은 흡연과 음주. 흡연은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의 발병 위험성을 3040% 높이는데요. 체내 인슐린 사용 능력을 15%나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3배나 더 높고요. 알코올 역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로 가는 길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당뇨에 있는 상태라면 합병증을 촉진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뇨로 발전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만 지켜도 내 혈당 금방 제자리로 원위치시킬 수 있답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